자,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메시지 3대 개혁 포문을 열겠다. 어떤 걸 개혁하겠다라고 대통령이 밝혔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2023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합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2023년 새해 자유가 살아 숨쉬고 기회가 활짝 열리는 더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자, 김수효 교수님,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3대 개혁 어떤 걸 강조한 겁니까? 이제 노동, 교육, 그리고 연금 개혁을 한 거죠. 사실 이게 어떻게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 것인가의 문제예요. 이전 정부에서도 했어야 되는 일이지만 포퓰리즘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 적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노동, 교육, 연금을 개혁하겠다라는 이제 기치를 내건 겁니다. 특히 이제 노동 같은 경우에는 노동의 유연성을 좀 더 확보하는 쪽으로 노동을 개혁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제 귀족 노조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메시지도 있었죠. 그리고 교육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글로벌 탤런트, 굉장히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그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교육이 잘 돼야 되는데 그 부분도 집중해서 개혁하겠다. 마지막으로 연금 개혁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금의 연금의 구조로는 지속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금방 고갈될지도 모른다는 거기 때문에 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이 연금 개혁이 꼭 필요한데 아무래도 연금 개혁을 하다 보면은 여론이 좋지 않을 수는 있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 가야 하지만 저는 꼭 필요한 대목의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잘 개혁을 안 하는 이유가 노조, 교육, 표 떨어지는 얘기잖아요. 세 개다. 연금 개혁, 공무원 연금 개혁. 이런 거 다 표 떨어지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예전 정부에서 한번 연금 개혁하려고 했다가 결국에 못 보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 표 떨어지는 얘기예요. 사실 누군가는 꼭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도 뭐 고갈되지 얼마 고갈될 날이 남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꼭 해야 되는데 이전 정부 역대 대통령들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가 표가 떨어지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직한 돌직구였다고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인기를 얻고자 한다면 이런 얘기 안 하고 얼마든지 뭐 돈 펑펑 쓸 수 있죠. 그리고 굉장히 그 고갈된 재원을 다음 정부에 넘겨주면 그만인 거죠. 하지만 어쨌든 이번 정부는 누군가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하고 이번 정부가 그러한 개혁들을 해나가겠다라는 의지를 이야기한 거라서 좀 주목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게 무조건 여론에 영합해가지고 물론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건 중요하지만 어떤 부분은 좀 강하게 밀어붙여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의지를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이 강성 노조 파업 때문에 다른 연관된 많은 산업들이 좀 피해를 봤었잖아요. 사실 이 노동 유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글로벌한 추세죠. 물론 뭐 노동자의 권리를 잘 존중하는 거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무대에서 어쨌든 경쟁하려면 어느 정도의 조정들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위 말하는 이제 귀족 노조, 강성 노조들이 너무 자기들의 이익만을 관철하려고 한다면 국가의 경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양보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도록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여태까지 귀족 노조로 강성 노조로만 했던 것들이 국민의 여론을
그렇게 예전만큼 잘 얻지 못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노동자의 권리라고 하면 이제 무조건 지지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 살기 힘들고 어쨌든 국가가 국제 무대에서 잘 살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여론도 조금은 조성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자, 그런데 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말하는 기득권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전 정부와 야당입니까? 노조입니까? 아니면 국민들을 모두 적으로 돌리겠다는 심산입니까? 미래도 없고 국민도 없는 독불장군 윤치주의로는 우리에게 닥친 경제위기, 민생위기, 평화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오판과 불통을 바로잡는 것이 위기 극복과 개혁의 출발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신년사였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좀 메시지는 좋았다. 김소영 교수님 이렇게 코멘트해 주셨는데 야당들은 굉장히 좀 가혹하게 비판을 했어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노조개혁, 예. 그다음에 연금개혁, 그다음에 교육개혁 해야 될 일입니다. 해야 될 일이고. 근데 이거를 하려면 그동안 역대 정부들이 왜 못했냐면은 굉장히 힘든 개혁 과제거든요. 예. 이거를 하려면 첫 번째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참여, 그다음에 이분들을 설득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네. 이해관계 당사자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넘어서서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예. 국민적 동의 없이 어떻게 개혁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들은 결국은 입법을 통해서 결과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이것이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참여와 설득과 동의, 국민적 동의, 그다음에 야당과 국회와의 협력 이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하고 협치하고 뭔가 이게 전제가 돼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9분 20초짜리 이제 신년사를 하셨는데 역대 전임 대통령들이 신년사와 별도로 이제 신년 기자회견도 쭉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신년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계획도 없는 것으로 지금 이제 되고 있고 조선일보하고 그 인터뷰한 것으로 아마 신년 기자회견을 대신 한 것 같은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그동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보여왔던 야당과의 대화라든지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 3대 개혁이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서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신년사를 통해서 구체화되고 있냐 했을 때는 이제 저희들이 좀 의아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아마 야당의 평가가 좀 가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는 방향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더 많은 당사자들과 또 국민적 동의를 어떻게 얻어낼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런 이제 로드맵들이 함께 나와준다면 국민들께 뭔가 좀 예측 가능한 이런 이제 개혁의 방안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김연아 의원님, 듣고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요즘 지지율도 잘 나오고 그리고 신년 기자회견 뭐 충분히 할 법도 한데 이재명 대표가 취임 100일 때 기자회견 안 한 건 본인의 이제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굉장히 곤란한 질문들이 많이 쏟아질 것이 우려돼서 패스한 건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지지율도 잘 나오잖아요. 왜 이번엔 굳이 회견을 패스해서 뭐 불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윤석열 대통령 방식이 좀 되게 독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어 스태핑 때도 그랬지만 사실은 이제 정치적인 언어를 쓰지 않다 보니까 기자들하고 질의응답관에서 본질보다는 그 본질에서 벗어난 어떤 형식 또 거기서 나온 태도, 단어들을 갖고 굉장히 구설수에 오른 적이 많이 있었는데요. 계속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야당과 또 국민들이 좀 바라는 것과 비판이 있었죠. 구체적인 로드맵이 뭐냐,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것 비전을 보여줄 것이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물었습니다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을 부르지 않는 것 한편에서는 비판할 수 있지만 그 전에 뭐 100명의 국민들을 불러서 경제점검회의를 하고 예. 또 장관들과도 토론식으로 하고 저는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그런 소통의 방법에서 약이 될 수 있는 질의응답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신년에는 그 무엇보다도 지금 대통령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3대 개혁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주고 싶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질이 좀 흐려지는 것보다 메시지만 남는 것. 이번에도 보면 질의응답이 없다 보니까 이 메시지를 갖고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한 얘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번에는 그런 것에 초점을 둔 게 아닌가 싶고요. 이제 전재수 의원님께서 개혁은 좋은데 여러 가지 이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이거야말로 교과서적인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이해 당사자가 자기 밥그릇을 건드리는 개혁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개혁은 때로는 굉장한 저항에 부딪히고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강경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인기를 얻지 못하더라도 이 개혁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해줘야 된다. 꼭 지금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번 메시지 안에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대추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득권이라는 얘기가 있죠. 기득권이라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다 알 수 있는데 지대추구가 과연 무엇이냐. 지대추구라는 것은 경제 주체들이 면허나 허가나 특정한 제도적 보호 아래 독과점 지위를 형성하면서 아주 생산적이진 활동 아니고 초과 이익을 그냥 저절로 얻는 것들을 우리가 지대추구 행위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지대 이익을 얻게 되면 이 주체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로비라든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그 지대추구를 얻을 수 있는 지위를 얻고 유지하려는 데 엄청난 돈과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어찌 보면 지금의 기득권, 대통령이 비판하고 있는 이 기득권이 결국 지대추구 행위를 하는 주체들로 딱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정의당에서 도대체 기득권이 누구냐고 얘기하는데요. 기득권, 대통령의 발언에 찔린 사람들이 기득권입니다. 자, 오늘 한 일간지에 대통령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대통령 부인 역할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신년 인터뷰 내용 중 취임해보니 대통령 배우자도 할 일이 적지 않더라. 어려운 이웃 배려하는 일을 대통령이 다 못한다. 대통령이 못 오면 부인이라도 좀 와달라는 곳이 많더라. 드러나지 않게 겸손하게 잘 하라고 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이건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당초에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워낙 등장할 때마다 불필요한 논란이 많이 가중되다 보니까 어쩌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냥 김건희 여사에게 집에 가만히 계시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직접 대통령을 해보니까 영부인이 가야 될 부분들이 있었고 내가 챙기지 못하는 부분을 좀 영부인이라도 와서 좀 참석해주면 자리가 빛나고 하니까 주목도 받고 하니까 그런 불가피한 지점들이 있더라. 그래서 겸손히 잘 하라고 했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이제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 같은 것들 자기가 다 챙기지 못하니까 김건희 여사에게 어쩔 수 없이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기존 전례에 비추어 봤을 때 특별히 눈에 띄거나 특별히 튀거나 특별히 이상했던 부분은 없다고 보거든요. 이전에 영부인들이 했던 행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도 조금은 더 적게 행보를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불필요한 논란 같은 것들 이제 그만 좀 일어나고 그냥 영부인이 계셔야 되는 자리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별로 사심 없이 나쁜 감정 없이 바라봐 주길 바라는 어떤 대통령의 그런 마음이 전달되는 인터뷰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는 어떤 메시지를 냈을까요? 함께 보시죠. 폭력적인 일방적 지배가 난무하는 시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희망의 길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정치가 사실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폭력적 지배만이 횡행하지만 우리 민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 나가는 새로운 한 해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권을 겨냥해서 폭력적
지배가 난무한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한 겁니다.